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 고용계 소식 전해드리는 이 뉴스앤이슈 시간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고용시장의 뉴스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준식 기자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 시간 꽉 채워주실 거예요? 일을 찾는 구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업무 숙련도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더 추가시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있고요. 인재 개발을 이끈다고 하는 건데 이 소식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인재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구직자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다양한 그 유관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14개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더 앞으로 공고히 하자는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방한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관계자들 그리고 노총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임은 한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신년 할애식 때 노사정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인사회를 하는데 그런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역 인재 육성에 각 지역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인력 양성에 대한 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태계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던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생태계라는 거는 외부의 간섭이나 지원 없이 자연적으로 A부터 Z까지 선순화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일자리 육성에 있어서도 지역 내에서 자연의 생태계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방한하 장관이 이런 부분을 이 선언문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전달했는지 먼저 인터뷰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부가 그 중앙정부 위주로 또 공급자 위주로 추진해왔던 인적자원 개발, 양성 그리고 공급의 정책 주체가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고 이제 지방의 노사 그리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정 협력 선언 첫 모임이라서 네, 한마디로 이제 지역과 산업계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각 지역마다 두고요. 인재 개발에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도 소개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데 단순히 선언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데 그거를 담당할 부분들이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그 14개 지자체에 이제 구성이 되는데 활동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네.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먼저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업계, 노동조합,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기청, 대학, 교육청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와 채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는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요. 특히 위원회는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고용노동부는 이 가급적이면은 지자체나 기관장이 아니고 지역의 상공회의소,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주, 사장님들 가운데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주도의 정책이 아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즉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위원회 위원장도 산업계 인사가 되도록 맞게 그렇게 했군요. 아무래도 인력을 양성해서 그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해석으로 풀이가 되는데 산업계 주도로 이게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보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채용 규모도 적고요. 결국
모든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인력들은 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가 주도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런 위원회의 활동은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서울하고요, 부산하고 대구, 광주, 강원도가 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와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IT,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광주 지역에는 IT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 육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특성화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앞으로 지역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위원회가 이제 지난해 10월쯤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인력 수요 조사가 끝난 지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도 경기도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성공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위원회의 활동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 공동훈련기관 4곳을 선정을 했고요, 파트너 교육훈련기관 14곳을 신청을 해서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1,300명에게 교육훈련을 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4,200명, 모두 4,200명에게 직업능력 향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의 질도 높아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의 업무 능력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일자리위원회는 지역에서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숲이라든지 기타 그런 조경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전 기술, 조경수 진단 방제 기술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특화된 이 일자리고 또 직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 개발해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네. 수요 조사를 먼저 한다는 것, 인력 개발을 좀 더 맞춤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동훈련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업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직무 향상 능력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고요. 또 이 공동훈련센터 지원에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인력 수요 조사부터 이제 훈련을 거쳐서 채용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과정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제 행사 협력 선언문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정부의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이 간담회 그 회의는 그 고용노동부의 나영동 국장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기업과 구직자,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일학습 병행제가 또 하나의 단초, 또 역할을 또 해낼 것이라고 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자, 정부의 지원 그리고 산업계 주도로 우리 지역사회가 내실이는 인력들 많이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뉴스앤이슈 오늘은 인재 개발을 위한 지역과 산업계의 노력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